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가스관 사업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하라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85년이 되면 한국은 인구가 50%로 줄게 되고 남는 인구의 절반은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미워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안철수 의원의 내용입니다. 뉴욕에서 맨하탄 이 여성 속옷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마와 당장 손절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평생 걸림돌이 될 듯한 한 가정의 이유, 그 내용 짚어봅니다. 반갑습니다. 3월 6일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어느 정도의 협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한국과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65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알래스카의 가스관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내용부터 또 짚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의 액화 천연가스 LNG 가스관 개발 프로젝트는 화석 연료의 부활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에너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1300km의 초장거리 가스관을 만들어서 알래스카 북단에서 채굴한 LNG를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으로 나른다는 구상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경제성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에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가운데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수준의 규모의 LNG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다 라면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를 하면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방송을 하면서 웃음을 가끔 짓긴 하는데 어제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서 웃음이 나오느냐. 사람에 따라서는 또 말에 따라서는 웃음의 이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는 이유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몫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돈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경제성도 확보가 되지 않은 내용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한국에는 4배 이상의 관세를 받아가면서 미국한테는 혜택을 받고 있다.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어제 살짝 웃었죠. 그 4배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말씀을 하시죠. 네, 제가 트럼프를 옹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한다. 이렇게 또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기는 할 이유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다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잇고 있는 1300km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등 연계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알래스카 북단의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채굴을 한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서 알래스카 남단의 앵커리지로 보내면 부동항인 니기스키에서 이를 액화해서 수요지로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비로만 4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65조 원. 자, 그래서 6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프로젝트, 초대형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요구 수위를 더 높여서 천문학적인 초기의 비용 부담을 주요 수입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에 떠넘기겠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상식적으로 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알래스카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살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열심히 살고 계시죠. 워낙 알래스카는 물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개발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또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한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죠.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 한국 돈으로 65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일본과 한국이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가스관을 한국까지 이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2085년. 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나요? 한국은 60년 후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는 세상이 아니겠죠. 안타깝습니다만 한국은 인구가 50%로 남게 되고 그 남은 인구의 절반은 노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한국 인구가 앞으로 60년 전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OECD는 5일 발간된 한국에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OECD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는 0.72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라며 그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의 지출과 주택비용의 상승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주택비용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배로 상승한 것도 결혼 가능성을 4%에서 5.7%로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 그리고 장소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경우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를 한다라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과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돼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 확대, 은퇴 연령 연장, 외국인 노동력 수용 등을 권고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60년 사이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라면 그렇다면 이 논리, OECD에서 내놓은 논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라면 지금 원인으로 잡혀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0.72명의 이유와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미워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라고 불리고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에 대한 반감이 확산이 하면서 테슬라에 관련되어 있는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일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의 리틀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 10분쯤 대형 쇼핑센터 부지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경찰과 소방국이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대의 테슬라 충전기가 불길에 휩싸인 채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고요. 대원들은 전기회사에 연락을 해서 해당 충전소에서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기회사 담당 부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총 7개의 충전기가 불에 탔다라고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고요. 소방국은 화재를 진압한 뒤 초기 조사에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화로 발생한 화재라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방화 신고 핫라인을 통해서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콜로라도주의 지방검찰청은
덴버 북쪽의 러블랜드의 테슬라 딜러십의 매장에 방화를 시도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42세의 여성을 기소하기도 했고요. 그는 테슬라 매장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서 나치라는 단어를 쓰고 인근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1일 해당 건물 정면 창문에 욕설이 적힌 낙서를 하다가 경비원에 발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그의 차 안에서 방화에 쓰이는 화학물질과 빈병 등을 발견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방화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독일 베를린 외곽의 테슬라 공장 확장 관련 공사 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지난 2일 날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의 테슬라 매장에서도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테슬라의 차량 12대가 불타서 전소되거나 일부가 파손이 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한국의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좀 한번 짚어보죠.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6일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달아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때는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안철수 의원은 원래 학자입니다. 연구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전에는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리드를 해가는 컴퓨터 업계에서도 그렇고 기술 그리고 연구 분야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사람의 입장 그리고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달아드리는 거지 정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의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정체절명의 국익과 안보의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을 핵능력의 보유국, 즉 뉴클리어 파워로서 격상을 해서 평가를 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의원은 핵잠수함 확보의 구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의 재건을 위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의 체제 정비, 한미 간 핵협의회 그룹을 핵기획 그룹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고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핵심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의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짚어드린 이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도 마지막 얘기에 있어서는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또 질타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색을 전혀 논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센텐스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늘 제가 방송 중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대한 아쉬움은 누가 있나요? 미국입니다. 갑은 누군가요? 우리가 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분명히 잘 딜을 해야 됩니다. 윈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줄 거는 줄 수밖에 없다면 관세나 이러한 부분에서의 협상은 주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한테 이득인 것은 분명히 잘 챙겨야 된다는 게 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이시지만 어떤 사람이 세계의 흐름이나 또 논리는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여성 속옷 광고의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이라는 44살의 속옷 브랜드 스킴스가 진행한 마케팅 이벤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스킴스는 최근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60피트짜리 즉 18m 크기의 비키니 차림 초대형 풍선을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물은 브랜드의 신제품 수영복 출시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카다시안이 최근에 화보에서 착용한 것과 같은 파란색 삼각 비키니를 입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풍선은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1.2m 높이의 파란색 갑판이 설치됐습니다. 설치물이 공개된 후에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누리꾼들의 조롱 섞인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풍선조차도 여기 있기 싫어하는 것 같아 라며 비꼬았고요. 흔들리니까 그랬겠죠. 다른 누리꾼은 아이들도 보는 공공장소인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성의 몸을 비현실적으로 표현을 했다. 촌스럽고 공감 능력은 없는 최악의 마케팅이다. 누가 이걸 승인한 거냐? 공공장소를 침해하는 수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요.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풍선 사진을 공유하면서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내 수영복 풍선이 떠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스킴스의 공식 계정 역시 스킴스 수영복이 타임스퀘어를 접수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번 내용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아직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들 드실 텐데 엄마와 손절하지 않으면 평생 걸림돌이 될 듯한 한 집안의 얘기입니다. 사연이기도 하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계획 없이 소비하고 잘난 남자를 꿰어보라고 강요하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엄마가 싫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20대 초반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엄마는 소비를 할 때 무계획적으로 합니다. 보통 그달에 수입이 들어오면 어디에 쓸지 생각해두고 계획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는 갑자기 차가 사고 싶다며 가진 돈 전부 털어서 중고차 매장에 가서 덜컥 350만원짜리 똥차를 사옵니다. 이제 돈이 없다고 그달에 내야 할 공과금도 연체하고 월세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때 몇 달간 고생을 했는데 그 차는 얼마 못하고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결국 폐차를 했습니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며 실내 자전거를 덜컥 사오거나 소파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지인들 앞에서 호탕한 척 하면서 고깃값으로 30만 원을 결제하고는 한 번씩 이렇게 쏴야 주변에서 무시를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여유 있는 집에서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집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한 번씩 이러하면 타격이 큰데 늘 우리 엄마는 이런 식입니다. 라며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는 직원 8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 딸에게 30대 후반 미혼인 사장을 꼬셔보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A씨는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장님은 서울대 출신의 능력 있는 사업가인데 나 같은 여자를 왜 만나겠냐고 해도 덮치면 안 넘어올 남자 없다고 일단 임신부터 하라고 합니다. 남자는 다 똑같다고 유혹하면 다 넘어온다더라라고 토로를 합니다. 이어서 지난달에는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같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의사가 너를 보는 눈이 심상치 않다. 한번 꼬셔봐라 라고 했다라면서 제가 무슨 헛소리냐고 말을 해도 내가 네 나이면 능력 있고도 돈 많은 남자 100명은 꼬셨겠다라며 답답해한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대학 진학도 하지 못한 채 취업해야만 했던 A씨는 늦게라도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50만 원씩 저축하고 5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어머니에게 주지만 어머니는 이것도 못마땅해 한다고 합니다. A씨는 요즘 대학 나와봐야 취직도 안 되는데 대학 가서 뭐 하느냐고 50만 원 저축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엄마는 쓸 것도 없다고 투덜댑니다. 엄마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엄마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진 것 같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딸한테 이런 말을 하는 엄마가 실존을 하다니 딸 잡아먹은 엄마다. 엄마와 손절하지 않으면 평생 걸림돌이 될 듯하다라며 걱정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엄마이자 혈육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딸인데도 살고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있으십니까? 답답하죠.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신 하루,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